옛날에 제 아는 선배님은 그 올림픽 시즌에는 주식 시장을 좀 멀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기 유럽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는 이게 약간 메인 게임들이 보통 한 새벽 한 서너 시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도 편안하게 지금 또 여름 시즌 아니겠습니까?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올림픽을 즐기시고 대한민국 시장이 이제 9시 개장할 때쯤에 편안히 좀 주무시고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는 뭐 여건이 약간 어거지성 그런 논리 때문에 한국 시장을 멀리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도 뭐 새벽에 이런 경기를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좀 피곤한 부분도 있고 날씨는 여전히 무슨 열대 우림 기후 같은 그런 데서 힘들죠 날씨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냉방병에 걸리신 제 옆에 권하민 연구원도 좀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네. 건강 관리와 함께 환율 관리도 좀 잘 하시면 환율 관리 중요하죠.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썸네일 보셨죠? 나정환 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아톰의 모습을 하고 하늘로 붕 뜨는 모습 보셨죠? 염원을 담은 우리 나정환 연구원님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또 라이브 속보해서 컨틴전시한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삼아야 될까 했더니 일단은 반등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정환 연구원이 오늘 이번 주 주초의 시장을 보면서 좀 뭘 느끼셨습니까? 역시 지난주의 기술주 조정은 진짜 단순 조정이었다. 이게 뭐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적이라는 부분에 좀 국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거 봐야 알겠죠, 사실. 화요일 밤에 보면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왔을 때 이 실적 흐름은 괜찮다. 그렇죠. 하이베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제 썸네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적었습니다. 낙폭과대의 반등과 이 반등을 이용한 현금 확보를 좀 치중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적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단어와 환율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적어봤는데, 그래서 환율 담당자와 아민 씨를 불렀는데, 이렇게 또 아프셔서 이렇게 좀 질문해도 됩니까, 계속? 네. 괜찮습니다. 좀 불쌍해 보이는. 어쨌든 하이닉스는 AI의 대표적인 한국 주식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종목들을 한번 쭉 보면요. 이번 주에는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KB금융이 이번에 8월 월간 전망에서 제시됐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근데 오늘 히어로는 신한지주인가요? 신한지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장 셌다가 조금 힘을 조금 빼고 있는 모습들인데, 어쨌든 밸류업, 금융주에 대한 밸류업 이것들이 계속 모멘텀 플레이로 작용되고 있는데, 정원 씨 생각은 최근에 이런 저PBR, 주주 환원 정책을 공고히 하려는 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정준섭 씨와 우리 NH투자증권의 은행 담당자 의견을 거의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저희 쪽에서는 그 밸류업,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트램프 트레이드가 있고 AI 확산에 따른 뭐 반도체도 있고 그 나머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사실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 자체는 KB금융이긴 한데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그런 금융 관련된 업종의 하나로서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랐으니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승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20만 원 좀 언더에 지금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 이따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트일까요? 이게 월봉의 모습이고요. 이게 또 주봉의 모습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일봉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이게 N달러
그냥 원엔 환율도 한번 보면은 뭐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엔달러의 모습을 이렇게 일봉을 보면요, 이런 모습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엔화의 요즘의 움직임이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피부로 와닿진 아니하겠으나 뭔가 조금 이 큰 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기관 입장에서는 좀 주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제 말이 맞죠? 이게 약간 좀 이 원의 환율도 이 일본 네. 보면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 뭐 변화가 그쵸. 좀 있습니까? 엔화에 대해서? 최근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많이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뭐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강했으니까 벌써 달러 대비 5% 이상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따가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결국 달러의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원달러의 기본적인 생각 1380일인데 뭔가 급변하는 움직임은 사실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양봉 하나가 세게 나오면 이제 1,400원을 넘어서는 불안한 위치긴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레인지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말씀하신 1,4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단 자체는 1,440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1,440원 그 시기는 사실은 미국 대선으로 보고요. 미국 대선 전의 변동성과 어울려서 3분기가 원달러 고점, 평균으로는 1,380원 정도, 그리고 4분기엔 이거 조금 소화하면서 내려가서 1,360원 정도로 자료에 지금 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저러니까 저렇게 레인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섹터가 오늘 주 초부터 좀 세게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의 맛을 좀 보고 있는 현대차인데, 정한 씨는 현대차, 특히 자동차 업종은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혹시? 사실 뭐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현대차 같은 수출 중심 기업에는 수혜죠. 수혜인데 저희가 이번 자료를 작성할 때 최근에 좀 원래는 9월 달 들어서 미국 대선 TV 토론이 나오면 그때 대선 관련된 정책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트럼프 그 피격 사건 이후로 조금 정치 영향이 좀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 하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뭐 트럼프는 당연히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좋아할 것이고 한국에서 아무리 뭐 잘 팔려고 노력을 해도 정책상, 미국의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서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업종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강하게 좀 자동차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과도하게 좀 빠졌고 기술적 반등 정도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적어놓은 8월 월간 공유에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기정사실화라고 지금 전제하고 레포트를 쓰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네. 트럼프 텐트럼 이후 기존 주도주 강세는 다시 재현할 것이다. 반도체를 적어놨고, 밸류업은 뭐 금융과 지주는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주는 논란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제가 불러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S 일렉트릭, 이거는 감세네요. 감세는 역시 트럼프를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렇죠. 감세? 네, 맞습니다. LS 일렉트릭, 이게 전력 쪽 테마인데, 사실은 전력 쪽 테마에 사실은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거는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를 지금 좋게 보시는데, 하나는 효성중공업이었고 하나는 지금 월간에 썼던 LS 일렉트릭인데, 단순 차익 실현?
뭔가 좀 차트는 좀 예뻐지지 않아요. 못생겨져 가고 있어요.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은 여전히 전력 쪽에서는 변압기 이쪽 섹터는 또 좋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 일면에는 감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네. 관세, 에너지, 안보, 뭐 방산도 있고 원전도 있고 조선. 야, 조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조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시 저희가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 중 하나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많이 그 에너지를 탔죠.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원유를 수출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때는 더 많이 수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에너지 쪽을 수출할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한국 조선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운반하는 그런 조선 선박들도 조금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국의 규제가 때리면 뭐 후판 가격이 좀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뭐 비용 감소 효과로 인한 마진율 향상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은 계속 좀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이런 논리도 있는 겁니다. 방금 연구원이 얘기했던 선가, 배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 배를 만드는 주 재료인 후판이란 이런 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의 권한이 조선사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을 좀 다운시키려는 프레스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 판매를 이후에 대한 마진을 더 좋게 하려는 조선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환율 쪽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 뭐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빼앗기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픈 그쵸. 키워드를 좀 적어주는 이게 좀 주식시장의 수급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수급이 들어와도 그게 예전만큼 워낙 강세로 연결되는 그 고리가 약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뭐 연초 이후에 2월에도 뭐 밸류업 기대 같은 거 있었고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은 코스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시장의 이제 분위기나 뭐 주식시장 이런 게 좋아도 그때 원화가 강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원화 약세에 조금 더 구조적인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결국 첫 번째 그림이 우리나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정작 대내 설비 투자는 0선 밑에 있죠. 다 미국에 한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뭐 FDI 나가는 거의 절반이 미국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들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에 약간 수혜가 안 되는 계속 뭐 미국 제조업 사이클이 돌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아까 조선주 말씀하셨지만 실적 그 수주 소식 되게 좋죠. 다만 이런 것들이 정작 원화에 주는 효과가 실제로 달러 유동성이 둔화됐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엔화 얘기했으니까 이걸 좀 더 추가적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 강세라는 단어는 한국 시장, 코스피한테는 리스크가 켜진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엔화에 대한 지금 움직임이 좀 더 약간 더 과해지면 이건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내용이 예전에 이제 수출 경합도 측면에서 원이냐 엔이냐, 일본이냐 한국이냐의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냥 달러와 달러 외지역 통화 그러니까 솔직히 최근에 엔화랑 원화의 연동이 강했습니다. 요 며칠 빼고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미국이랑 지금 일본이 정치적인 합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측에서 계속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우리 되면 약달러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환율은 상대 가치라서 약달러 할 거야 라고 해도 받아줄 국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받아줄 거냐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일본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 결국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 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랑 제일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이 저평가입니다. 엔화가 너무 많이 빠졌죠.
우리 코로나 전보다 지금 달러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일본 내부적으로도 한시 개입 방향이 추가 엔화 약세 막자예요. 근데 트럼프도 엔화 약세 비판했죠. 일본도 우리 엔화 약세 가는 거 싫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땐 일부 엔화가 달러 약세를 좀 받아줄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달러엔 환율의 하락으로 원엔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엔화는 달러 지수 DXY 안에서 14%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의 폭이, 엔화 강세의 폭이 향후 달러 지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달러를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플라자 합의 때 혼났던 일본의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위상도 그런 지위도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본 엔화라는 게 자체가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은 보입니다. 제가 뭐 경제 규모로도 보여드리고 수출 비중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 있지만 달러엔 환율 조금 꺾인 걸로 글로벌 강달러 압력 꺾을 수 없다라는 게 저희의 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방금 이제 권한민 연구원이 달러 인덱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좀 개념은 좀 다른데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안에는 달러도 있고 엔도 있고 그렇죠. 구성하는 그 인덱스를 달러 인덱스니까 인덱스가 여기 안에 어떤 환율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워낙 강한 힘은 뭐 캐나다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달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사실상 유럽이요. 달러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그 바스켓 통화 안에서 비중이 제일 큰 건 58% 유로화. 유로화. 네, 그래서 유로화가 세면 일단 달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엔화는 14%. 그러니까 엔화가 세도 달러 지수가 받쳐줄 수가 있죠. 유로화가 약하면.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중요한 건 유로화라고 보고 사실 유럽, 엔,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웨덴까지 6개 통화가 달러 이제 인덱스 안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뭐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요건 네.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 측의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계속 커지잖아요. 커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금리 뭐 이런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줄이겠다면서 감세를 하고 관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끼리는 좀 상충이 돼요. 근데 결국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그럼 이걸 달러 약세의 경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보시게 되면 그냥 제가 까만색 화살표 2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요. 미국채가 이제 많이 사졌죠. 이머징이 돈 많이 버니까 저희가 돈 많이 버는 거 경상수지 말씀드립니다. 달러 약세가 이머징으로 돈을 벌게 해줬고 그러면 결국 이머징들은 그 번 돈으로 외환 보유고 쌌죠. 바로치고 미국 국채 사죠. 그러면 사실 달러 약세 선순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 약세니까 미국채 안 사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금융계정 그 안에 돈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엔 미국채였다면 지금은 그냥 민간단의 FDI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곳간을 우려하는 건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고 비슷한 그림일까요? 예, 미국이 재정 많이 쓰니까 이 나라 돈 없으니까 달러 약세겠네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투자단에서 더 견조한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다 미국에 투자하는 그림이니까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색 그 회색 음영이 중요하죠. 빠지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정원 씨 얘기도 좀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나씩 좀 약간 빠르게 내용을 좀 점검을 하고 싶은데 이 장표는 결국 시장은 우상향 기조는 변화 없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정이 잠깐 나왔다가 오늘 좀 기술적 회복 반등하는 거에 그치고 다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나타내는 장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그려놨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트럼프 텐트럼이거든요.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는 과거의 트럼프 1기 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사실 저희가 기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2018년, 19년 때 미중 무역이 터지면서 중국 쪽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 지표 자체가 완전히 부러지면서 주가 자체도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조금 지난주에도 좀 외국인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서 이탈을 했고
뭐 그런 양상이 아무래도 뭐 9월 13분기까지는 좀 계속 대선 전까지는 그런 여파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이죠. 저희가 다시 그 11월 대선 이후에 다시 우상향 그림을 그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 트럼프라는 게 변동성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관세도 분명히 있지만 감세가 저희는 먼저 선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세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관세가 시행이 되면은 감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가 수혜를 받아서 한국 시장은 좀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 관세가 시행되고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국가의 관세를 이제 매기면은 그때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초에는 좀 다시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3분기에는 박스권 흐름을 그리는 이런 밴드를 그려놨고요. 지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8월 월보에서 상단을 2880포인트, 뭐 이게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이라서 과거 평균의 그 PER 10배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880포인트를 상단으로 드렸고요. 하단 같은 경우 2680포인트 정도로 드렸는데, 요거는 하단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정할 때 후행 기준으로 PBR을 많이 설정을 하는데, 요게 0.97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장표 자체에는 뭐 조정 받았을 때 0.91배까지 빠졌는데 그때까지 안 빠지는 거냐?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빠졌던 이 조정 요인들을 보면은 전쟁 아니면은 CPI가 갑자기 급격하게 높게 나와서 이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반영됐던 그런 시점에 주가가 PBR 0.91배까지 빠진 거거든요. 근데 뭐 최근 지표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플레이션은 사실 이제 더 이상 금융시장의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차피 그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좀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CPI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쟁은 사실 모르죠. 전쟁은 또 막 엄청 모르는 사태가 터지면 사실 그건 예상할 수 없지만, 사실 그거를 저희가 막 상정하고 주식시장이 안 될 거다라고 주식을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저희 관점에서는 일단 0.97배 정도가 적정한 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은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봤는데, 네. 좀 반기를 좀 들어도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최대한. 좀 겁먹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비율 한 80%. 아민 씨도 뭐 같은 애널리스트 14층에서 근무하시니까 뭐 두 분께 함께 드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리서치 센터는 지금 의견이 물론 이렇게 한 장의 레포트로 많은 브레인들의 어떤 토론과 고민과 결론값이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좀 많이 좀 어쩌면 트럼프 텐트럼이 아니라 진짜 뭔가 보이지 않는 텐트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모두가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지금 이 장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포트를 썼을 때는 7월이었을 거고, 네. 시장이 지금 확 우리에게 지금 달려드는 건 7월 한 말 정도 마지막 주에 이렇게 좀 충격을 어퍼컷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원님들은 없으시냐 이거죠. 저희 투자전략부에서는 일단은 없어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뭐 네. 이견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뭐 박스권 내지는 여기서 좀 조정폭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정도겠지, 여기서 크게 뭐 방향성에 대해서 뭐 다르다. 근데, 사실 그 성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경기가 세게 망가질 거야 라고 보시면 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뭐 매크로 쪽 이코노미스트 뷰도 일단 침체가 올해 내년에는 없다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저희 채권 쪽 보시는 하우스 그 연구원도 금리 인하를 올해 2번, 내년 4번까지 상정하지만 이게 침체의 컷은 아니다.
보험용 혹은 정상화 컷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달러 강세를 다 망했으니까 안전자산 선호했다는 강달러다. 이게 아니라 미국 우위의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냥 미국 센 그림, 가는 놈은 계속 가는 그림 견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크게 뭐 이게 뷰가 안 맞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향후 침체가 있으면 그게 변수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착륙을 예상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 하드랜딩은 없다. 네.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강한 지금 종목들 보면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뭐 M7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 쭉 합치면 시총에 그러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지금 왜 노이즈가 생겼냐? AI라는 테마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잖아요. 문화 충격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도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뭐 B2B인지 B2C인지 아직 산업의 확장성은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가속도의 그 경사도 측면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다시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라는 노이즈가 미국에서 계속 생기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나가는 수급이 꽤 생겨요. 이건 뭐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 수급들을 지금 개미들이 소위 서학 개미 우리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받쳐주고 있고 뭔가 보이지 않는 엑시트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 좀 거대한 종목들이 너무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기침을 그들이 한다라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좀 있을까봐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역대급 그렇죠.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5조가 작은 숫자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눈높이가 높았었고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울기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측이 가능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이고 실적 관점에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관점에서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떨어졌던 그런 주가는 펀더멘탈만 받쳐주면은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1층에서 잠깐 그 원전 관련된 이민재 연구님도 제가 놀렸어요. 아이 뭐야 예상을 틀렸잖아요. 세론이 엄청나게 세게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민재 연구님은 꼿꼿해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트럼프 쪽과 매우 긍정적인 영향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쵸?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업종들, 산업재 업종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보면은 새로운 이 내각이 구성되고 그때 초반에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들이 대체로 산업재 쪽이에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대통령이 선거가 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추진하는 정책들이 뭐 예전에 있던 뭐 도로를 다시 뒤엎어서 개선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노후된 설비를 다시 바꾸거나 이런 쪽이 가장 많이 추진된 정책이고 왜냐면 그게 다 일자리를 생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서 산업재 업종의 주가가 그런 임기 초반에 트럼프 때도 그랬고 바이든 때도 그랬고 산업재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런 업종을 저희는 추천을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앞에 두산이 붙네요. 두산 지주사가
요즘에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야 지금 밸류업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밸류킬을 하고 그러냐 니들.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이것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사한테는 지금 약간 좀 찬물 끼얹는. 그래서 오늘은 뭐 삼성물산을 필두로 한 지주사 일부들은 좀 반등 함께 하고는 있지만 이 두산이라는 그룹을 따로 떼어서 보면 이건 조금 뭐랄까 야 이거 니들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주사가 좀 편입되어 있습니다. 8월 월간 공유에서. 네, 맞습니다. 좀 약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발간을 하고 아직 잉크 안 말랐어요. 자료를 발간하고 이 두산 사태가 아직 8월 아니에요. 터지여서 저희가 아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수정할 가능성 화이트펜으로 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인쇄 다시 하나요? 인쇄 다시 해야죠. 스티커도 있어요. 네,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주가 조금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건 맞죠. 이번에 두산 그 합병 관련해서. 이건 제가 한번 그 김동양 이사님한테 한번 다시 여쭤보고 다시 한번 좀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벌써 지금 대한민국이 프랑스 월드컵 세계 랭킹 1위입니다. 현재 금메달 3개. 근데 월요일 아침 새벽 기준이라서 잠깐 1등 한 거예요. 네,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증시에 대한 상승률에 있어서 좀 더 이 8월 달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환율이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고 외국인 수급도 다시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다시 AI 관련된 소위 말해서 하이 베타 종목들에 대한 레벨업 성장성들 많이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 이제 세론 그만 나오고 좀 기대감으로 좀 주가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다음 여러분 이제 화요일날 오늘 시청했잖아요. 이제 목요일 날에는 바이러스 계속 좀 날리지 마시고요. 마스크 사이로 계속 뿜뿜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 글로벌 투자 원래 미국 쪽에서의 투자가 좀 더 궁금하실 건데 좀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뷰가. 근데 종목단에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린이 한 명 좀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주식 투자 특히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렸다는 소문이 있는 신경민 아나운서님 불러가지고 한번 글로벌 투자 전략 8월 또 하반기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김한영 군이 모셔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타 감기 바이러스가 가득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